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학교 교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최근 국회를 잇따라 통과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바뀌고 딥페이크도 학교 폭력으로 규정되는 등 학생들의 삶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은선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정말 우리 교육계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부터 고교학점제, 딥페이크 학교폭력같이 여러 가지 쟁점 사안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포함한 교육 관련 법령들이 많이 마련이 되었다고요? 네, 지난해 교육 이슈들이 개정 교육과정, 개정 교육 법령에 모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반영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가 상당히 논란이었는데 관련해서 초중등 교육법이 개정되었죠. 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현안은 AI 디지털 교과서 아닐까 싶은데 저희 뉴스에서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 새 학기부터 도입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법적 지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네. 우리 교육법령 중에서 교과서에 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29조 및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 전까지는 법령상 교과서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규정이 없어서 교과서가 도서 형식에서 전자매체 형식으로 전부 바뀌어도 그것이 가능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면 학생들의 문해력이 하락하고 또 디지털 기기에 중독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높은 구독료에 따라서 지방교육 재정의 부담이 심각해진다. 이런 문제들을 제기해 왔었죠. 또 한편 법조계의 논란을 또 살펴보면요. 우리 헌법상 교육제도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교과서에 대한 개념 규정, 교과서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소프트웨어를 교과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이것이 또 상당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것이고 지난달 26일에 가결이 되었죠. 이로써 AI 소프트웨어를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만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을 말씀드리면요. 초중등교육법에서 제29조 제1항을 보면 교과서란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학생용의 도서라고 개정이 돼서 교과서가 도서임을 분명히 하는 이런 내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AI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등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임을 분명히 하는 제29조 2가 신설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소식 전해드릴 때도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쓸 수 있게 됐다, 교육 자료로 법적 지위가 낮아졌다라는 부분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교과서의 법적 지위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명확히 도서로 네. 규정된 측면이 종이 있네요.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설이 된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학부모님께서 아무래도 또 관심이 많으실 만한 이슈는 대입입니다. 이 대입 제도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요. 네,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가 되어 왔는데요. 네. 2025년 바로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총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자격을 갖게 되는 이런 제도를 말합니다. 그 취지와 목적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 그리고 다양한 능력의 개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내신 제도가 종래 9등급 상대평가에서 5등급 상대평가 및 절대평가로 바뀝니다. 각 과목에 대해서 A점에서 2점까지를 점수를 표기하는 절대평가, 그리고 상위 10%까지는 1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등수를 매기는 그런 상대평가가 같이 표기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에서 논술 및 서술형 평가가 또 대거 포함되게 됩니다.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치르는 2028년도부터 수능에서도 이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문이과 학생 모두가 통합형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과 이제 구분 없이 똑같은 수학 시험지를 받게 되는 거죠. 또 선택 과목 체제가 바뀌게 되는데요. 현행 수능은 탐구 영역에서 세부 과목 18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 체제에서는 모든 학생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치르게 됩니다. 평가 방식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혼용된 그런 수능이죠. 그래서 사회, 과학 이 영역의 9개 과목은 석차를 산출하지 않고 절대평가로 치러집니다. 이런 변화들과 관련해서 고교학점제가 수능과 내신 모두의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변질될 것이다. 이런 교육계의 우려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평가 점수, 내신에서의 상대평가 기능이 강화된 그런 점수 과목들이 주로 고등학교 1학년에 배치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면 대거 자퇴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 네, 새로 시행되는 정책인데도 이런저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이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와 맞물려서 이 고입에 또 영향을 주는 자사고 외고 같은 특목고는 전면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죠.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출범 시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5년 자사고의 일반고 전면 전환을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월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다시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발표를 백지화했죠. 이런 가운데 이제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내신 부담이 줄어든 만큼 자사고에 더 몰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보다 오히려 자사고 인기가 더 올라가면서 사교육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또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한 개정안들도 있을까요? 네, 먼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문제가 학교와 관련해서도 문제였죠. 그래서 학교폭력법 제2조가 개정돼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이버 폭력으로서의 학교폭력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전담 조사관 분들께서 조사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상담까지 하는 것으로 그 업무 영역이 넓어졌고, 그리고 이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예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공제회와 관련한 변화도 있었는데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나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문제를 겪은 학생들이 관련해서 안전공제에서 어떤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학교 안전사고를 겪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원지휘법 개정도 있었는데요. 교권 침해를 겪은 선생님들에 대한 휴직과 어떤 보상 문제 이런 것은 이제 본래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복귀를 학교에 다시 돌아오신 뒤에도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 이런 내용이 또 신설되었습니다. 네,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들도 많이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법안들도 상당한데 이 밖에도 살펴볼 만한 법령들이 있을까요? 네, 시간상 모두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능과 사교육의 카르텔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출제 교사들이 종래 사교육 영리 활동을 했는지 이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과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돼서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해서 체육관 등의 학교 복합시설을 지자체에서 이제 또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한 법도 마련되었습니다. 또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자체의 이제 지원이 힘을 합쳐서 융통성 있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이라는 법이 새로 제정되었고요. 인구 20만 명 이상의 특별광역시나 특별자치시에도 분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형 캠퍼스 특별 운영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되었습니다.
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교육계 변화를 위한 우리 사회의 오랜 노력들이 담겨 있는 법안들인 것 같은데요. 이 개정되는 교육 법령에 따라서 이 새해에는 우리 교육계 문제들이 보다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